자, 사회보장법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제 주제를 볼게요. 주제를 보시면, 자, 여기 사회보장법은 뒤에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 자, 문제를 보시면 1강에서 9강까지라고 되어 있죠. 1강에서 9강까지 되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다음 용어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교수님은 지금 이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이 교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라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라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1강에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9강까지 하면은 9강까지 하면 전범위가 다 들어간 거죠. 지금 사실 전범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전 범위를 다 골고루 보시면서 이 용어만 정리를 하면 책을 전반적으로 다 본다라는 개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장이 나올 거예요. 사실 이게 몇 장 나오지 않고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하나하나 다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세요. 그 대신 이제 책을 좀 봅시다. 제가 개정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전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내용을 설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이제 사회보장법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처음에 보시면 제 1장을 가보세요. 1장. 1장에 보시면 다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작성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이거를 정리하는데 번호를 어떻게 매길 거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1번부터 1, 2, 3, 4, 5, 6, 7, 8, 9에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번호 순서 1번, 2번, 3번 이 번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서적으로 나열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각 하나하나를 번호를 매기면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사회보장, 2번 사회보장법, 3번 사회보험, 4번 공공부조, 5번 사회서비스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1장 책에 있는 것처럼 1장 1장 해가지고 사회보장에 이렇게 있죠. 책에 사회보장법을 개관하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지문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전개해 나가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제목을 다세요. 편하게 제목을 달고 저는 이제 정리를 할 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좀 약간의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용어는 그냥 나오는 우리가 국어 사전에 나오는 그 용어를 찾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법학적인 중심으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있죠. 만약에 사회보장하면 사회보장이 어떤 근거로서 만들어져 있는 건지 이걸 반드시 표기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에서 처음 보면 처음 이제 보세요. 저는 책이 5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신판이 아니거든요. 2020년 개정판이 아니에요. 자, 사회보장 먼저 나오죠. 사회보장은 무엇인지 사회보장이란 해가지고 출산, 제한 없습니다. 전혀 제한 없어요. 분량 제한 없어요. 50장 나와도 상관없어요. 50장에서 나와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봅시다. 먼저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이란 말 나오죠.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해서 제3조 제1호가 나오죠. 여기서 얘기하는 제3조는 사회보장기본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이게 용어란 말이에요. 용어 정의. 한번 법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주고
그리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보장이라는 설명은 끝났죠. 사회보장이라는 건 근거 나왔죠. 그리고 정의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사회보장법이란 말 나오죠. 사회보장법은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사회보장법에 대한 기본 이념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좀 써주세요. 쭉. 이게 다 사회보장입니다. 사회보장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사회보장법에 대한 의의와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에서 보시면 사회보장법이란 해가지고 쭉 설명 나오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뭘 어떻게 그 참고 삼아 하시냐면 교재도 그렇고 우리 카페에 제가 카페에 자료 올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카페를 좀 확인할게요. 우리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4학년 사회보장법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 작년에 핵심 자료라는 게 있어요. 핵심 자료에 1차, 2차 나눠가지고 핵심 자료가 있는데 요거를 잠깐 좀 볼게요. 그 전에도 핵심 자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핵심 자료 1차만 먼저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거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이거 한글 파일이니까 충분히 열려요. 자, 보이나요? 자료 보이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 쓰셔도 되고 이걸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 있는 걸 보시면은 지금 전기에 나가는 게 각각에 대한 내용의 정리가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하고 이 내용하고 같이 보시면서 정리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기말 시험 공부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기말 시험 공부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요번 기말 시험 공부하실 때 아주 순조롭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내용을 같이 참고 삼아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다 자료 가지고 계시고, 만약 안 가지고 계시면 다운받아가지고, 다 한글 파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워드를 하나하나 치세요. 치시면서 정리하면 돼요. 정리에 대한 형식과 양식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 물어보시는 거는 정리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다시 물음을 좀 볼게요. 그대로 쓰셔도 돼요. 복사해서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공부는 안 되겠죠. 예, 공부는 안 될 거예요, 쓰시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쓴다는 거는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보시면, 다음에 용어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시로 되어 있잖아요, 뜻을 설명하라는 얘기가 그 핵심 자료예요, 핵심 자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용어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는데, 그 간략히 설명하는 게 우리는 이제 법적 근거 조항이라든가 어떤 기능이 있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좀 나열하면서 정리하시면은 교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답을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보장법입니다. 내용이 지금 4학년은 뭐 다른 학년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전반적으로 교수님들이 좀 난이도 있게 낸 게 아니라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과제를 다 줬어요.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정리하면 과제가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의 과제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리 끝난 거고요. 자, 질문해 주세요.
교수님이 자료 정리해서 올려주신 거 핵심 자료, 그거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내용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간략하다는 얘기는 근거하고 뜻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 대신에 공부를 하셨잖아요. 예. 공부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쓰는 대신 그 대가가, 노동의 대가가 나오는 거죠. 지식으로. 자,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이해는 하셨죠? 복잡하지 않죠? 간단하죠? 아,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우리가 많이 걸리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이제 과외로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지금 이거 과외입니다. 그러니까 두 과목 말고, 형사소송에 대한 팁을 좀 잠깐 하나 좀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 제가 인터넷 화면을 좀 보시면서 이걸 좀 참조 삼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인터넷 들어올게요. 이거는 제가 이걸 해드린다고 설명은 안 했는데, 자, 여기서 보통 네이버를 많이 쓰니까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에 가가지고 형사소송 뭐 절차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형사소송 절차 이렇게 쓰시면은 내용을 보시면 쭉 내려오면 이미지 같은 게 나옵니다. 이미지. 여기 흐름도라고 갈까요? 흐름도? 네, 흐름도. 형사소송 절차 흐름도 하면은 여기 그 지식백과에서도 흐름도가 나오죠. 흐름도가 나오죠. 보이나요? 여러분들 게시판에도 글 좀 남겨주시면서 가세요. 이건 이제 과외적인 얘기라 이거 보이나요? 지금 이걸 왜 그러냐면은 제가 주제를 보니까 형사소송 주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형사소송법 이거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책을 보고 이제 김영선 대표가 설명하겠지만 보세요. 공판 준비 절차와 공판 기일 절차를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하시오. 특히 각 단계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조문을 소개하고 이를 해설하시오 돼 있어가지고 5장 내외잖아요. 내외란 얘기는 4장에서 6장 사이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판 준비 절차하고 공판 기일 절차 있죠. 자, 보세요. 공판 준비 절차가 있고, 그죠? 지금 마우스가 보이죠? 공판 준비 절차가 있고, 공판 절차가 있죠. 기일 절차. 요걸 쓰는 거예요. 요걸. 보이죠? 공판, 기일. 게시판에 글 좀 남겨주실래요? 보이나요? 예. 됐죠? 설명 끝 됐죠? 요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제 책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책에서 보시면서 그 근거 조항이 다 형사소송법 안에 있거든요. 형사소송법이 있고 책에도 반드시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 꼭 기재해 주시고 쭉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부분 이제 공판 준비하고 공판 기일 이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강론적인 핵심 내용이니까 이걸 공부하라고 주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한마디로 어렵지 않아요. 정리 끝. 그러면 검색 간단했잖아요. 그죠? 형사소송 절차 흐름도 해가지고 검색하면 이 도표가 나와요. 전체적인 윤곽이 확 나오죠. 모양이.
예, 예, 어렵지 않아요.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내고 뭐 얼마 안 했는데 사항이 간단해서 자, 이제 그 질문 없으면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